야, 서연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흙수저구나. 박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모든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한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때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들이 이어지는 순간 연회장 입구로 한 남성이 다급히 들어섰습니다. 어? 회장님, 그 남성이 조롱당하던 여성을 보고 깊게 고개 숙이는 순간 박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성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현홀딩스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에 전국 지점장들의 얼굴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아 분기 실적 자료를 꼼꼼히 넘기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회장실 벽면에는 각종 수상 기록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지점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점장이 자료를 화면에 대고 들어 보이며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좋았나요? 서연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신규 브랜드 입점이 효과를 봤습니다. 젊은 고객층 유치에 성공했어요. 부산 지점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훌륭해요. 대구 지점은 어떤가요? 서연이 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12% 상승했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 프로그램이 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대구 지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서연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연계해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대구 지점장이 손을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다른 지점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료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대구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천천히 훑어본 뒤 광주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점 수치가 좀 아쉽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서연이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 쇼핑몰 신규 개점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고객 분산이 심각해요. 광주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며 어려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서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 보려고 합니다. 광주 지점장이 다시 고개를 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본사로 보고해 주세요. 필요하면 마케팅팀과 기획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모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주 지점장이 힘을 얻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각 지점별 현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직원 만족도, 고객 불만 사항까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인사 관리는 어떤가요? 직원들 사기는 괜찮나요? 서연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지난달 워크샵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전 지점장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니까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1시간 넘게 이어진 뒤 서연이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지점장님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화상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점장들이 일제히 인사하며 화면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모니터가 완전히 꺼지자 넓은 회장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똑똑똑. 정확한 간격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자세를 바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며 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신규 프로젝트 미팅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시는 자리예요.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는 몇 명인가요? 서연이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총 8명입니다. 주요 협력업체 대표들이에요. 김 비서가 명단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자료는 준비됐나요? 서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이사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스케줄을 하나씩 확인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개인 우편물도 있었죠? 가져다 주세요. 서연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김 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곧 하얀 봉투 몇 개를 정갈하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총 4통입니다. 김 비서가 봉투들을 책상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서연이 봉투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 보험 안내서, 백화점 VIP 초대장. 마지막 봉투에서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여고 동창회 준비위원회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 근육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숨을 쉬는 리듬도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김 비서가 서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계세요. 서연이 봉투를 꽉 쥔 채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미팅 30분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봉투를 한참 동안 뜯지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만졌다가 다시 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창밖 도심을 응시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 벽면의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넓은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거실 중앙에 대형 가죽 소파와 이탈리아제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원목 책장이 성공한 삶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동창회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왔어? 안방에서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왔다. 저녁 먹었니? 서연이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평상시보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교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 엄마는? 하늘이 방문을 활짝 열고 무선 이어폰을 빼며 나왔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서연이 초대장 위에 떨리는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하늘이 엄마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재빨리 눈치채고 소파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그게 뭐야? 뭔가 공식적인 서류 같은데. 하늘이 테이블 위에 초대장을 가리키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동창회야? 몇 년 만인데? 하늘이 눈을 크게 뜨며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30년 만이야. 서연이 한숨을 가볍게 쉬며 답했습니다. 헐, 진짜야? 30년이나 갈 거야? 엄청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 못했어. 너무 오래돼서. 서연이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가울 텐데. 엄마 옛날 친구들 궁금해. 하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져서 어색할 것 같아서. 서연이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때 이야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학생이었어? 공부 잘했어? 하늘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짝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공부는 열심히 했지.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짧게 답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많았겠네.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없어? 하늘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대로. 하지만 다들 각자 살기 바빠서 연락은 안 하고 지냈어. 서연이 초대장을 뒤집으며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늘이 엄마의 어색하고 불편한 반응을 눈치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내일 발표 준비해야 해서. 하늘이 분위기를 읽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찍 자라. 무리하지 말고. 서연이 딸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늘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불빛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펼쳐 안에 든 참석자 명단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김영희, 이수진, 정미경, 조은영.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중간쯤에서 딱 멈췄습니다. 박미라라는 이름이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한켠에 놓인 은색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하늘의 대학 졸업식 날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하늘과 정장을 입은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30년 전 일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여고 동창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의 관련 기사와 블로그 글이 나왔지만 딱히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명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박미라 옆에는 남편 동반 참석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의 낡은 책상들과 복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베개를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현재의 자신과 30년 전 상처받은 소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듣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라디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3년 봄 성원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서 작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우, 또 김치 냄새 나네. 박미라가 코를 막으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냄새 지독해. 환기 좀 시켜야겠다. 박미라의 친구 중 하나가 창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흑수저 도시락은 냄새도 흑수저네. 박미라가 서연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야, 박미라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뒷자리에 앉은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안 그래, 서연아? 박미라가 서연을 향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큰 조롱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박미라가 일부러 서연과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미안. 박미라가 가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들고 있던 체육복과 책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김영희가 달려와 서연의 물건을 주워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라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을 소풍날이었습니다. 남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모두들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을 꺼냈습니다. 야, 서연아. 그거 김밥이야? 완전 동글동글하네. 박미라가 서연의 김밥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밥 못 산다고 자꾸 연습하셨는데. 서연이 부끄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완전 울퉁불퉁이야. 박미라가 손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속은 뭐가 들었어? 설마 김치만 있는 건 아니지? 박미라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단무지하고 계란이야. 서연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계란도 하나밖에 안 들었네. 우리는 햄이랑 우엉이랑 시금치도 들어있는데. 박미라가 자신의 김밥을 자랑하듯 펼쳐 보였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박미라의 김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김밥을 다시 포장지로 싸며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교길에 김영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서연이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미라가 너무 심해. 선생님께 말하는 게 어떨까? 김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서연은 선생님께 말하는 것보다는 혼자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집에서도 알게 될 테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쉬며 30년 전 기억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미라의 비웃는 얼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10시에 마케팅팀 회의가 있습니다. 김 비서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책상 위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케팅 팀장이 신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팀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애써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잠시 들어와 보세요. 서연이 내선 전화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수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들보 모텔에 대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보 모텔이요? 혹시 업무상 필요하신 건가요? 김 비서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행사 때문입니다. 연회장 규모나 시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연이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며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김 비서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서연이 급한 듯 말했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이 모여 분기별 실적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점 성과가 특히 좋았네요. 한 이사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지점장이 열심히 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미라를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아직도 예전처럼 나를 무시할까? 회장님, 광주 지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지점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연이 정신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어제 넣어둔 초대장만이 서랍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랍을 열고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참가비, 일시, 장소,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받았습니다. 들봄 호텔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15층에 대연회장이 있고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김 비서가 정리한 자료를 읽어주었습니다. 주차 시설은 어떤가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있고 발레 파킹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통도 편리한 편이에요. 김 비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초대장을 다시 펼쳐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왔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들고 동창회 준비위원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창회 준비위원회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원고등학교 졸업생 서연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 서연 씨, 참석하신다는 건가요? 상대방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제 직업이나 현재 상황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일반 참가자로 참석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듯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당일에 뵙겠습니다. 서연이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초대장을 가슴에 꽉 안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0년 전에 약하고 무력했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당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으로 박미라와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옷장을 열고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자연스럽지만 품격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대어보며 서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동창회 일주일 전 들봄 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서연홀딩스와 건설업계 간의 대형 프로젝트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업체 대표들이 정장 차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차분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연이 참석자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민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서연 회장의 진정성 있는 말투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협약서 서명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각 업체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준호 대표님이시죠? 평소 좋은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민준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민준호가 깊게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십 만들어 나가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업체 대표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 회장은 정말 다르시네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범상치 않아요. 한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대기업 회장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대표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약서 조건도 다른 곳보다 훨씬 공정했고요. 민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호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던 대표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존경합니다. 저런 분과 일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민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민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요. 다른 대표가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미라는 거실 소파에서 네일 아트를 받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어떻게 됐어? 박미라가 손톱을 불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계약 잘 성사됐어.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 민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누구? 또 다른 회장? 박미라가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서현홀딩스 회장이야. 정말 인품이 대단해.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사람 대하는 게 정말 예의 바르고. 민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서현홀딩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박미라가 관심 없다는 듯 대충 맞장구 쳤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보이고 정말 품격이 남다르더라. 민준호가 감탄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봐. 별거 아니야. 박미라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민준호는 아내의 반응이 싸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호가 우연히 서연 회장의 프로필을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연의 출신 학교가 적힌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성원고등학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민준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 박미라가 졸업한 학교가 같은 이름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같은 학교야? 민준호가 놀라며 박미라의 졸업 앨범을 찾아봤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성원고등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박미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해봤자 별 관심도 없을 텐데. 민준호가 앨범을 다시 책장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미라는 침실에서 옷장 앞에 서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뭘 입지? 박미라가 한 벌씩 옷을 꺼내며 거울 앞에 대어봤습니다. 결국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모두 명품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박미라가 민준호에게 포즈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응, 예뻐. 근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민준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화려해야지. 3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 박미라가 머리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는 게. 민준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여자들끼리는 은근히 경쟁이 있어. 특히 동창회에서는 더 심하고. 박미라가 립스틱을 바르며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 민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박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내 옆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줘. 알았지? 박미라가 화장을 다시 고치며 부탁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준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애들 남편들보다 당신이 더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게 해달라고. 명함도 준비했지? 박미라가 가방에서 민준호의 명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준비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민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특히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애들한테는 더욱 그래야 해. 박미라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가 너를 무시했어? 민준호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몇 명 있어. 특히 서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정말 가난한 집 애였어. 근데 은근히 건방져서 기분 나빴거든. 박미라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민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지.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걸? 그런 애들이 어떻게 바뀌겠어. 박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민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서연 회장이 박미라가 말하는 그 서연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박미라는 발레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건네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다른 동창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과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머, 미라야. 멀리서 한 동창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박미라가 일부러 크게 소리내며 인사했습니다. 와, 너 정말 예뻐졌다. 옷도 명품이네. 수진이 박미라의 옷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야. 박미라가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습니다. 남편분도 소개해줘. 수진이 민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내 남편 민준호야.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있어. 박미라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와, 대표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악수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민준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 친구들이랑 편하게 얘기해. 민준호가 입구 옆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혹시 필요하면 부를게. 박미라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민준호는 입구에서 아내가 동창들과 반가워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 회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이 들보모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회사에 입고 가는 정장이 아닌 차분한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착용해서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서연을 알아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온 거라서요. 서연이 손을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원이 당황하며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일반 손님처럼 대해주세요. 특별한 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아쉬워하며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대연회장 안은 이미 동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모든 얼굴이 낯설어 보였지만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우리 반애였나? 한 동창이 다른 동창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동창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혹시 서연이 아닐까? 되게 조용했던 애. 세 번째 동창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아, 그 애. 맞네. 되게 많이 변했다. 첫 번째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연회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동창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자 근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반의 인기짱이었던 수진이부터. 사회자가 한 동창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무대에 올라가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무소를 확장했고 올해는 분당에도 지점을 낼 예정이에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손뼉을 치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희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0개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영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아래에서 동창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미라는 앞쪽 테이블에서 다른 동창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 연회장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미라야, 너도 올라가서 소개해봐. 사회자가 박미라를 무대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미라가 일어서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만에 만나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박미라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부로 지내고 있고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미라가 뿌듯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와, 건설회사 사모님이네. 아래에서 누군가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오늘 함께 왔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박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남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펜트하우스인데 정말 전망이 좋아요. 박미라가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명이 더 발표한 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뒤편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시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미라가 친구들과 함께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박미라가 뒤편에 혼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사람? 서연이야. 기억 안 나? 되게 조용했던 애. 옆에 있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서연. 맞다. 그 가난했던 애? 박미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도시락도 맨날 김치밖에 없었던. 수진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박미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박미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박미라가 일부러 크게 소리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미라야.
서연이 차분하게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박미라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과 소박한 액세서리를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와, 정말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수수하고. 박미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런가?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뭐해? 결혼은 했어? 박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남편은 뭐해? 박미라가 계속 캐묻듯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라 주변에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서연이 정말 오랜만이네. 영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 영희야. 서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라가 갑자기 서연의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회비 부담되면 내가 대신 내줄까? 3만 원인데. 박미라가 일부러 동창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 수 있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옷 보니까 혹시 어려운 거 아냐? 박미라가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옷이 어때서?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다 명품 입고 왔는데 너만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박미라가 자신의 비싼 옷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점점 더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때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박미라가 동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서연이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왔어? 3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박미라가 계속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미라의 조롱을 참으며 내심으로는 곧 일어날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박미라가 마지막으로 비꼬며 말하고 다른 동창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연회장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진짜 반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박미라가 동창들과 함께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조명 아래에서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박미라 주변에 모여들어 그녀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서연이 온 거 봤어? 박미라가 친구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봤어. 저기 구석에 혼자 앉아 있잖아. 수진이 서연이 있는 방향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네. 옷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박미라가 서연의 소박한 차림을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왔는데. 영희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만지며 동조했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하다.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 저렇게 와도 되나?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박미라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가서 인사나 제대로 해볼까? 30년 만이잖아. 박미라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미라는 친구들을 이끌고 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구두 소리를 크게 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연아, 혼자 앉아서 뭐해?
박미라가 서연 앞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분위기 보고 있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일어났습니다. 분위기? 왜 어색해서 못 끼겠어? 박미라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라는 이런 관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용히? 3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변하지 않았다. 박미라가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너 정말 그때 모습 그대로네. 특히 옷이. 박미라가 서연의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이 어때서?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긴 뭐가 어때? 너무 평범하잖아. 우리 다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박미라가 자신의 명품 드레스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서연이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취향? 이게 취향 문제야? 박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창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대화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야,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예전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 박미라가 동정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잔잔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보면 알잖아.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명품 하나도 없네. 박미라가 서연의 소지품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서연이 물잔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박미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박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좀 그렇긴 하다. 30년 만인데 너무 대충 온 것 같기도 하고. 동창들의 속삭임이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예전에 급식비도 못 냈었잖아. 기억나지? 박미라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서연이 처음으로 약간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왜? 사실인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안쓰럽게 봤는데. 박미라가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특히 도시락도 맨날 김치밖에 없었잖아. 흑수저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박미라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미라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히 흑수저구나. 박미라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곧 일어날 일을 기다리며 미소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정장 입고 오신 분이 계시네. 동창들이 입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호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호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박미라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준호가 박미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 당신 왔어? 옛날 동창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미라가 반갑게 민준호를 맞이했습니다. 민준호가 박미라 옆에 서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 민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라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박미라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연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홀딩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민준호가 90도로 인사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미라는 입을 벌린 채 남편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며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뭔 소리야? 박미라가 목소리가 겨우 나올 만큼 떨리며 물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동창들도 하나같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웃으며 박미라의 조롱에 동조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협약식에서 배웠잖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민준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민준호 대표님.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 무슨 회장? 서연홀딩스가 뭐야? 설마 그 큰 회사 맞아? 진짜 서연이가? 동창들의 놀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박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흑수저라고 조롱했던 상대가 남편의 거래처 회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명품 클러치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본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례를 했다면. 민준호가 당황하며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친구들이니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홀딩스. 그 서연홀딩스 말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서연을 무시하던 시선이 순식간에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은 서연에게 다가가려다가 망설이며 서 있었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홀딩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라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박미라가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몰랐어. 영희가 황급히 일어서서 사과했습니다. 우리도 미안해. 정말 몰랐다고. 수진도 따라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일어서서 서연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들 편하게 해. 서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호가 아내 박미라를 바라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 서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준호가 조심스럽게 박미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모든 조롱과 무시가 이 한순간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승리감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미라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서연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정갈하게 어깨에 메고 옷매를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조금 더 있다가. 수진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민준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호 대표님,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겠습니다. 서연이 품격 있는 인사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준호가 깍듯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동창들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자랑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들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서연아, 연락하자.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박미라 앞을 지나갈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30년 전 움츠러들며 구석에 앉아있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서연이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예상치 못한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평소처럼 회사 일정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SNS 태그, 댓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첫 번째 알림을 터치했습니다. 수진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 중에 대박 성공한 친구 발견. 완전 영화 같은 반전이었어요. 흑수저에서 재벌까지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네요. 해시태그 동창회, 해시태그 인생 역전, 해시태그 성공 스토리.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댓글란에는 온갖 추측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름 좀 알려줘. 어떤 회사 회장이야? 사진도 올려봐. 완전 궁금하다. 혹시 서연홀딩스 아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대박.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서연이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이미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공유수도 5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른 알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영희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고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연의 얼굴은 뒤쪽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모르고 지냈네. 해시태그 동창회 반전, 해시태그 성공동창. 영희의 게시물에도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미라의 게시물을 확인하자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지금은 엄청난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친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며 지내려고 해요. 성공한 친구를 둔 게 자랑스러워요. 저희는 예전부터 친했다고? 서연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미라의 게시물에는 이미 100개가 넘는 좋아요와 함께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온라인에 회장님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측성 내용인데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 비서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홀딩스 회장, 과거는 극빈층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의 개인정보도 일부 노출됐고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근하겠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서연이 회장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기사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연홀딩스 회장의 놀라운 과거, 가난에서 성공까지, 동창회에서 밝혀진 재벌가의 숨겨진 이야기, 흑수저 출신 회장, 과연 정당한 성공인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정보죠? 서연이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물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SNS에 올린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된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김 비서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의혹이에요?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배경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순한 동창회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주가는 어떤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장이 열리기 전이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실시간 차트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서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몇몇 기관 투자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김 비서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이사들 앞에서 이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이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몇 시간 동안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회장의 개인적 과거가 회사에 미칠 영향을 간과했다. 위기관리가 부족했다는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아, 집에 있어? 서연이 큰 소리로 부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하늘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하늘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아, 그거 어디서 봤어?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대학교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공유했어. 혹시 우리 엄마 맞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 선배들이 다 알고 있더라. 너희 엄마 서연홀딩스 회장 맞지? 대박이다 이러면서 하늘이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설명해 줄게.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딸을 불렀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나는 엄마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늘이 서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가 가난했을 때 어떻게 지냈냐,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나는 대답을 못했어. 너무 창피했어. 하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가난했다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숨겼어?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2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야. 하늘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내가 엄마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늘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서연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볼 때 너무 창피했어. 내가 아는 엄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서연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니까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그것도 왜 안 말해줬어? 하늘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었어.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난 거였는데.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 기사까지 나는 거야? 엄마 회사도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늘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생각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는 23살이야. 어린애가 아니라고. 왜 항상 나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하늘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방에 있을게. 엄마도 정리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얘기해. 하늘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딸과의 관계까지 틀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서연홀딩스 회장님이십니까? 경제일보 기자인데요. 동창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연이 거절하려다 말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뉴스 기자입니다.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또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다른 번호, 또 다른 번호로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온라인 데일리 기자인데요. 과거 학창 시절에 대해서. 재계뉴스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경제 전문지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을. 서연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화면에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마치 서연을 괴롭히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박미라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그냥 조용히 참고 지낼 걸 그랬나? 서연의 머릿속에는 후회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일어나서 하늘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전화를 꺼둔 채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통쾌한 반전이 예상치 못한 큰 위기로 변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긴급 기자간담회를 소집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 비서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가 답이에요. 숨기려 할수록 더 큰 의욕만 생길 뿐이야.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내 과거도 현재도 회사 운영 방식도 전부 공개하겠어요. 서연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개인 사생활까지. 김 비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명성이 최고의 방어막이에요. 오늘 오후 2시에 간담회를 열어주세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서연홀딩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들이 테이블 위에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은 대부분 날카로웠고 준비해온 질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저에 대한 보도들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려운 집안 출신입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급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를 내지 못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놀림을 받으셨나요? 한 기자가 즉시 질문했습니다. 도시락을 흙수저 도시락이라고 부르며 조롱받았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굶기도 했어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현재 경영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경제 전문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직원 자녀 장학금, 어려운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연이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연홀딩스의 모든 경영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연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계약서와 선정 과정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 배경이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경험이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이 업계에서 가장 좋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3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보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서연이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게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연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습니다. 봤어. 뉴스? 하늘이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하늘이 드디어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됐어.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른이야. 엄마 과거를 알 권리가 있어. 하늘이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계속 물어볼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 내가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창피했어. 하늘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서연이 하늘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나도 알고 싶었어. 2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도 몰랐다니.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부담이 될까 봐서, 엄마가 가난했다는 걸 알면 창피해 할까 봐서. 서연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 가난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한 엄마가 정말 대단해. 하늘이 엄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 너희 엄마 정말 멋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걸 얘기해 줄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해 줄게. 서연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도 기뻤던 일들도 다 얘기해 줄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고등학교 때 얘기해 줘. 정말 많이 힘들었어?
하늘이 소파에서 엄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특히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어. 서연이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늘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시락에 김치밖에 없을 때가 많았거든.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리곤 했어. 특히 박미라라는 애가 제일 심했어.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하늘이 뉴스를 보고 추측한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무 속상했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 하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속상했지. 그래서 때로는 도시락을 안 가져가고 그냥 굶기도 했어.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서연이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하늘이 마음 아파하며 엄마의 팔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으로 버텼지. 서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낳고 나서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내 딸은 절대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서연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감동받아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진작 말해줄 걸 그랬어. 서연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늘이 엄마를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뭐든 얘기하자. 숨기지 말고. 하늘이 약속하자는 듯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응, 약속해. 서연이 딸의 새끼손가락과 걸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연의 이야기와 23년 동안 궁금했던 하늘의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 회장실에서 분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감사장과 상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활기찬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6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김 비서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투명한 경영 방식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간담회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 비서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의 진솔한 모습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김 비서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원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모교에서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학교 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거예요.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곳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거실에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읽고 있어? 서연이 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책이야.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 하늘이 책을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대학원? 갑자기 왜?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길일 텐데 괜찮겠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오히려 엄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하늘이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하늘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서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엄마 이야기로 토론 수업을 했대. 교수님이 현대 사회에서 출신 배경을 극복한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하라고 하더라고. 하늘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지. 다들 감동받더라.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의 친구들이 많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서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리고 교수님이 그러더라.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늘이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미라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동창회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30년 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때는 어렸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너를 괴롭혔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 대신 성원고등학교 장학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어. 익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 미라가. 서연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연이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성원고등학교 프로그램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겠어요.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연간 10억 원 정도로 시작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겠어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김 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성원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멘토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강당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가난해서 주눅들고 친구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기만 했죠. 서연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연이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힘들 때 어떻게 버텼어요? 학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교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전 움츠러들며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서재에서 동창의 초대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성원고등학교에서 받은 감사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장.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교육 후원과 학생 멘토링에 기여해 주신 서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고등학교 1동. 서연이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성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늘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하늘이 서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서연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 하늘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이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이 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디딤돌 삼아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연이 30년 전 받았던 조롱과 멸시는 분명 아픈 기억이었지만 결국 그 경험들이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성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습니다. 서연과 하늘이 진정한 대화를 나눈 후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그 노력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